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부영주택이 골프장의 절반을 가칭 한전공대로 불린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제 공개된 협약서에서는 부영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특혜가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초 한국에너지공대 입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땅을 기부하기로 한 부영 골프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부영은 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기부한 뒤 남은 부지에 5,0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는 부영과 전남도 나주시 3자 간 협약서 공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019년 1월 당시 협약서입니다. 기부 후 자녀 부지를 주거용지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 300%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75%로 제한돼 있는데 과도한 특혜를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해 8월에 맺은 별도의 약정서에는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그해 말까지 마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단계를 높이는 변경을 시기까지 못 박아 합의한 셈입니다.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가 드러난 것이라며 순수한 기부라고 주장해왔던 전남도와 나주시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바로 이 300% 이내 적극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영이 자신 있게 그렇게 5단계나 수익산생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아파트 개발 계획은 당시부터 공개됐었고 용적률 300%는 법적인 최대치일 뿐이라며 거래나 특혜로 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에너지 공대가 만들어지면 주거 수요가 생길 게 분명하는데 멀쩡한 골프장의 남은 부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주거용지로 전환한다는 게 꼭 거래로 봐야 되는 건가? 한편 부영 측은 2020년 4월 용적률 199.9%로 계획을 제출했다가 두 달 뒤 179.94%로 낮춰 변경안을 냈고 올해 3월 최종적으로 나주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이후 변경안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협약서에 내용이 있던 어떤 의혹이 됐던 부분이 진행된 하나도 없다 사실은. 결국은 기부는 기부로 끝난 거고 나머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의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 이익은 보장하겠다면서도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료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으로 오는 귀성객들의 길목인 서해안 고속도로 한평휴게소 입구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장성과 보성, 광양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연휴 기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조금 더 덜하고 이렇게 간편하게 신속항원 키트나 아니면은 명절 가는 도중에 이렇게 검사하고 가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지난 추석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하루 평균 1,1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며 확진자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다만 즉시 확인이 필요한 귀성객에게는 신속 항원 키트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지역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광주는 0.84, 전남은 0.79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꾸준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종료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다시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는 비대면으로 제한되고 선별진료소는 대부분 정상 운영합니다. 또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262곳의 원스톱 진료기관도 가동됩니다. 의료기관, 또 약국까지 당번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 재택 치료 중인 어르신들의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위중한 상황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고요.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방역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감염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가족 모임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취임한 지 오늘로 71일째입니다. 그런데 취임 전부터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조치로 조직을 동요시켰고 최근에는 감사관에 고교 동창이 임용되면서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임명된 유병길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유감사관 사퇴 촉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절차가 공정해 문제 없다고 강조합니다. 7명이 원서를 접수해 인사혁신처 추천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와 면접을 심사해 순위를 정했고 이를 토대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2명을 선정해 교육감에게 추천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학교, 지역, 또 어떤 개별적인 근무 상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등 응모자 신원 정보가 노출된 건 교육감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결국 감사관 최종 결정 전 이정선 교육감이 고교 동창 응모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유감사관은 기자실을 찾아 성관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고 이 교육감과 친분이 깊지 않은 데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응모했다며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까지 언급하며 용태 목소리가 불거졌고 교육단체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요청을 해서 이 교육감의 측근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은 취임 전부터 시작돼 조직이 요동친 바 있습니다. 이 교육공무원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 임용 1년 이내에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보직자를 인수위 출신 등으로 교체한 겁니다. 취임 전에 인사 발령돼가지고 이렇게 당을 빼라고 이렇게 자리를 정리해라. 그거는 어떤 회사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혁신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광주시 교육청. 최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정선 교육감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재고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내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4개 나라, 9개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을 활용해 쌀 130톤을 긴급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쌀 긴급 수출은 대부분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고흥산 쌀 5톤을 미국으로 우선 선적했고 이번 달 중순부터 베트남과 호주 등에 잔여 물량을 보낼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고흥 지죽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 경보를 어제 오후 2시부로 고흥 거금도 해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적조 생물 예찰 결과 코클로디니움이 최대 200개체가 관찰된 완도 해역에는 적조주의보를 신규 발령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으니까요.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지만 높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은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저녁 7시를 전후해서 달이 뜨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날 자정을 조금 넘긴 12시 45분부터 달이 가장 높게 뜨겠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 보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파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무안 28도, 강진과 해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남해 서부 해상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당분간 계속해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